경매 이것 모르면 낙찰받고 울게 됩니다. 초보도 이해하는 완전 정리. 시세 5억짜리 아파트를 3억 5천에 낙찰받았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번 걸까요? 아닙니다. 이 아파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고 그 임차인의 보증금 2억 원을 낙찰자가 떠안아야 했습니다. 3억 5천에 낙찰받고 2억을 더 내야 하니까 실질 취득가는 5억 5천. 시세보다 오히려 비싸게 산 겁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경매 초보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실수입니다. 경매의 매력은 시세보다 싸게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20%에서 많게는 60%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죠. 하지만 그 싼 가격 뒤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읽어내는 게 바로 권리 분석입니다. 권리 분석은 경매의 전부입니다. 이걸 못하면 입찰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이걸 할 수 있으면 남들이 무서워서 안 건드리는 물건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경매 권리 분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경매 물건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막 권리 분석의 개념과 3대 서류. 권리 분석이 뭔지부터 명확하게 정의하겠습니다. 권리 분석이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을 때 그 부동산에 붙어있는 각종 권리들이 소멸되는지 아니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 낙찰 대금만 내면 되는 건가? 아니면 추가로 떠안아야 할 돈이 있는 건가? 소멸되는 권리는 괜찮습니다. 낙찰과 동시에 사라지니까요. 문제는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낙찰자가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권리. 이걸 모르고 입찰하면 낙찰 대금 외에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 물건에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3대 필수 서류. 권리 분석을 하려면 반드시 봐야 할 서류가 3가지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등기부등본. 이 물건에 어떤 권리가, 언제, 누구 명의로 설정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핵심 서류입니다. 갑구에는 소유권 관련 사항,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같은 권리가 적혀 있습니다. 둘째, 매각물 건명세서. 법원이 작성하는 서류로 이 물건을 낙찰받을 때 인수해야 할 권리를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임차인 현황, 인수되는 권리 등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셋째, 현황조사보고서.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가서 실제 누가 살고 있는지, 점유 상태는 어떤지, 임차 보증금은 얼마인지 등을 조사한 서류입니다. 3대 서류 등기부등본, 매각물 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이 3가지를 보면 물건의 권리 상태가 대부분 파악됩니다. 하지만 서류만 봐서는 안 되고 반드시 현장 답사도 해야 합니다. 특히 유치권이나 실제 점유자는 서류에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서류를 볼 줄 알았으면 이제 핵심 중에 핵심으로 가겠습니다. 이막 말소기준권리 완전 정복. 경매 권리 분석의 모든 판단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말소기준권리. 이름이 어려워 보이지만 개념은 심플합니다. 말소기준권리란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될 때 이 기준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는 소멸시키고 이 기준보다 앞에 설정된 권리는 인수시킨다는 그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줄다리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운데에 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이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이 선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경매가 끝나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소멸되는 겁니다. 이 선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매 물건을 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소기준 권리가 뭐고 언제 설정되느냐를 찾는 겁니다.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4가지.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4가지 뿐입니다. 하나, 근저당권. 은행 대출을 받으면 설정되는 담보 권리입니다. 경매의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하죠. 둘, 가압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입니다. 셋, 담보가등기.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놓는 가등기입니다. 넷,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법원이 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긴다고 등기한 것입니다. 이 4가지 중에서 등기부등본에 가장 먼저 등기된 것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말소기준권리,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것.
자, 실전으로 해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을구를 펴세요.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2020년 3월 15일 근저당권 설정 어은행 채권 최고액 2억. 2021년 6월 10일 전세권 설정 김호우 보증금 1억 5천. 2022년 1월 5일 가압류 비캐피탈. 2023년 4월 20일 경매 개시 결정.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는 뭘까요? 2020년 3월 15일에 근저당권입니다. 4가지 후보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거니까요. 이 기준선을 찾았으면 나머지는 간단합니다. 2021년 6월에 전세권 근저당권보다 후순위 소멸. 2022년 1월에 가압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 소멸. 이 물건은 낙찰받으면 전세권도 가압류도 다 사라집니다. 깨끗한 소유권을 얻는 거죠. 하지만 만약 전세권이 근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3막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3막 소멸 vs 인수 판단법 총정리. 자,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각 권리가 소멸되는지 인수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기본 원칙은 심플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에 설정된 권리 소멸.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 인수. 하지만 예외가 많습니다. 이 예외를 아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소멸되는 권리.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된 다음 권리들은 낙찰과 동시에 소멸됩니다. 근저당권, 가압류, 후순위 전세권, 후순위 임차권, 후순위 가등기. 이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인수되는 권리 핵심 4가지. 문제는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경매 초보가 돈을 잃는 이유의 90%가 여기 있습니다. 선순위 전세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즉, 전세 보증금을 낙찰자가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면 그 전세권은 소멸됩니다. 배당으로 돈을 받겠다는 뜻이니까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각물 검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수되는 권리 항목에 전세권이 적혀 있는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는지를 꼭 보세요. 선순위 전세권 배당 요구 여부 확인 필수. 대항력 있는 임차인. 경매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생기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이 경매로 팔려도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살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 설정일보다 빠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 낙찰자가 보증금 인수. 임차인의 전입신고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 설정일보다 늦으면 대항력 없는 임차인 소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일 2020년 3월 15일. 임차인 전입신고일 2020년 1월 10일. 임차인이 먼저입니다.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고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 전입신고일이 2021년 5월이라면 근저당권보다 늦으니까 대항력이 없고 소멸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해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으면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이 부족해서 보증금 전액을 못 받으면 그 부족분을 낙찰자가 떠안습니다. 대항력 판단 전입신고일 vs 말소 기준 권리 설정일 비교. 주의하세요.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같은 날짜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하루 차이가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와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매각물 검명세서에 나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위장 임차인주의. 채무자가 가족이나 지인을 임차인으로 위장해서 보증금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통정허위 표시로 판명되면 무효가 됩니다. 현황조사보고서와 현장 답사에서 실제 거주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사막 위험한 4대 권리. 경매 초보에게 알려드리는 건드리면 안 되는 위험 권리 4가지입니다. 경험 없이 이런 물건에 입찰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위험 권리 1. 유치권.
유치권은 공사대금 등을 받지 못한 사람이 돈을 받을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이 무서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등기하는 게 아니라 현장 점유로 성립하는 권리입니다. 서류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둘째, 말소기준 권리와 관계없이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그 공사대금을 대신 갚아야 물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신고 금액이 수억 원인 경우도 흔합니다. 다만 허위 유치권도 많습니다. 채무자와 짜고 가짜 공사대금을 만들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치권 성립 요건인 실제 채권의 존재, 적법한 점유 등을 따져야 하지만 초보 단계에서는 유치권 신고가 있는 물건은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유치권 등기부에 안 나옴 인수됨 초보는 피하세요. 위험권리 2 가등기. 가등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소유권이 전 청구권 가등기 순위보전 가등기와 담보가등기입니다. 담보가등기는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어서 비교적 단순합니다. 문제는 순위보전 가등기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순위보전 가등기는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 있습니다. 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해버리면 낙찰자의 소유권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물건은 초보 투자자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위험권리 3 가처분. 가처분도 종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처분금지 가처분은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됐으면 소멸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지상 건물에 대해 철거하라고 한 가처분은 말소기준 권리와 관계없이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즉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토지주의 건물 철거 가처분이 붙어있으면 건물을 허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위험권리 4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매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만 경매에 나왔는데 그 위에 다른 사람의 건물이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토지를 소유하지만 건물을 철거할 수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이 복잡하니 초보 단계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물건은 피하세요. 정리합니다. 유치권, 선순위 가등기, 건물 철거 가처분, 법정지상권. 이 4가지가 보이면 초보 투자자는 그냥 넘어가세요. 경험이 쌓인 뒤에 도전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막 실전 등기부등본 읽기 초보 금지 물건. 자, 이제 배운 걸 실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가상의 등기부등본을 하나 만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실전 예시. 어떤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을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19.05 10전세권 설정 바고 보증금 1억 2020.08 20 근저당권 설정 어은행 채권 최고액 3억 2021.03 15 전세권 설정 2호 보증금 8천만 2022.11 1 가압류 B카드 2023.06 10경매 개시 결정. 자, 하나씩 분석해봅시다. 말소기준 권리 찾기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중 가장 빠른 것은 1번 근저당권 2020년 8월 20일입니다. 이제 기준선 전후를 나눕니다. 2번 전세권 2019.05 근저당보다 선순위 원칙적으로 인수. 하지만 박오호가 배당 요구를 했는지 확인 필요. 2번 전세권 2021.03 근저당보다 후순위 소멸. 2번 가압류 2022.11 근저당보다 후순위 소멸. 결론, 이 물건의 핵심은 번 전세권입니다. 매각물 건명세서에서 박오호가 배당 요구를 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1억 원을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또한 현황조사보고서에서 실제 누가 살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없는 미등기 임차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막 실전 순서 말소기준 권리 찾기. 전후 판단 매각물 건명세서 확인 현황조사 확인. 초보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물건. 마지막으로 경매 입문자가 피해야 할 물건 유형 5가지를 정리합니다. 하나, 유치권 신고가 있는 물건. 금액 진입 판단이 어렵습니다. 둘,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물건. 소유권 자체가 날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셋.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여러 명인 물건. 인수금액 계산이 복잡하고 명도가 어렵습니다. 넷.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물건. 법정지상권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건물 철거 가처분이 있는 물건. 건물을 사서 부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권리관계가 단순한 물건,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권리만 있는 깨끗한 물건부터 시작하세요. 실력이 쌓이면 복잡한 물건에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마무리 권리 분석 체크리스트. 오늘 내용을 최종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경매 물건을 볼 때마다 이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1단계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말소기준 권리 찾기, 근저당과 압류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중 가장 빠른 것. 2단계 말소기준 권리 전후로 각 권리가 소멸인지 인수인지 판단. 3단계 매각물 건명세서에서 인수되는 권리 확인, 특히 선순위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인. 4단계 현황조사보고서에서 실제 점유자, 임차인 현황 확인. 5단계 유치권 선순위 가등기 건물 철거 가처분 법정 지상권 여부 확인. 6단계 인수금액을 포함한 실질 취득가 계산 낙찰가, 인수금액 실질 취득가. 7단계 실질 취득가와 주변 시세 비교 수익성 판단. 경매는 싸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싸게 사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안전의 시작은 권리 분석입니다. 오늘 영상을 한번 보고 끝내지 마시고 실제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하나 찾아서 직접 분석해보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10개만 해보면 눈이 뜹니다. 감사합니다.